혹시 저 만남이, 저 생까세 하셨죠, 여러분들? 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시험 보러 간 사람이야. 그죠? 저 그런 거 안 받을 거예요. 조회수 만 원 줘, 만 원.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프리는 없어요. 저 못 봐요. 전 자격증이 있잖아요. 회계 1급이는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요. 회계 2급은. 이거 하려고 해놨어, 이미. 자격증 있으면 못 봐요, 저. 근데 쉬워요. 갱신하면 됐다. 인터넷 검색해서 해도 돼요, 그거. 예, 진짜로. 지금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찾아서 하면 돼. 그거 찾아서. 알죠? 그거 갱신 진짜.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갱신, 힘들겠다. 아니에요. 진짜. 인터넷 찾아서 해도 돼요. 시험 시간 무제한. 알죠? 그거 갱신이에요, 진짜. 자, 보세요. 자, 일단 우리 그 나중에 하고,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이제, 뭐야? 죄송합니다. 이게 됐었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왜 10장하고 10장하고 왜 11장이 어렵냐면은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세법상 숫자를 구했어요, 줬어요. 구했어요. 컴퓨터가 구해줬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구해줬죠. 그렇죠. 근데 10장하고 11장 한두 곳에 우리가 세법상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10장, 11장은 세법상 자산과 세법상 부채를 구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하는 10장은 퇴충, 연충이니까 세법상 부채고요. 나중에 하는 11장은 채권 구해야 돼. 채권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채권을 구해야 돼. 한두 곳에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부분 점수 맞는 거에 의의를 두시거나 아니면 퇴충이 제발 안 나오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가지밖에 없어. 퇴충이 안 나오기를 이렇게 간장하시면서 한복 입으시고 비시거나 아셨죠? 부분 점수 맞는 거에 선생님 저는 의의를 두겠으면 도저히 못하겠는데 토 나와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해볼게요. 자, 세법입니다. 이게 누적이냐 단기냐 이게 중요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만약에 장부상 자산이 100이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1번 장부상 숫자 주고 2번 세법상 숫자 비교해서 그럼 3번 이게 유보잖아요. 플러스 유보 플러스 유보 20 이렇게 여태까지 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법상 숫자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법상 숫자를 구하니까 얘가 이제 2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여태까지 했던 건 장부상 숫자와 세법상 숫자를 비교해서 세무 조정을 한 거라면 지금부터는 요 장부상 숫자랑 소득 처분을 응용해가지고 장부상 숫자와 세무 조정을 응용해가지고 세법상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번 장부는 문제에서 줘요. 식초 냄새 나지 이렇게? 안 나요 식초 냄새? 좀 나죠? 아닌가? 장부상 자산은 100.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유보라는 플러스 유보가 자산이 세법이 많은 거 적은 거. 플러스 유보는 많은 거.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장부상 자산이 100이고 플러스 유보가 20이래. 그럼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20이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상 자산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라고 하면 큰일 났죠. 내가 아니에요. 없어요라고 하면 저 이제 불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장부상 자산이 100인데 세법상 자산은 장부보다 20이 많대요. 많으면 120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플러스 유보 20 이렇게 하면 세법상 자산이 20 많은 거니까 120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쓴 거죠. 여기 세법상 자산을 구하려면 장부상 자산에다가 플러스 유보는 더한다 이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자산 쪽이 아니라 부채잖아요. 맞죠? 그럼 거꾸로 부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좀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1번 장부상 부채가 100이래요. 음.
100인데 2번 부채의 유보가 20이래요. 3번 세법상 부채.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플러스 유보 있죠? 플러스 유보는 일단 정확한 논리로는 세법상 뭐가 많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플러스 유보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뜻이었죠. 세법상 순자산, 자본이 증가하는 게 플러스 유보였고, 세법상 순자산, 자본이 감소하는 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유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유보가 20이다라는 건 세법상 자본이 20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자본이 20이 증가하려면 세법상 부채는 20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법상 부채가 장부상 부채 100보다 20이 감소해야 된대요. 그럼 세법상 부채는 얼마라는 거예요? 80.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1번 장부상 부채에서 부채 유보 20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법상 부채 80원은 장부상 부채 100원에다가 플러스 유보 20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좀 헷갈리시면 그냥 자산은 여러분 잘 하시니까 부채는 거꾸로 플러스 유보는 자산 더하니까 부채 플러스 유보는 뺀다. 맞죠? 자, 그리고 당연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나 누적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의 누적, 누적 개념이고, 그리고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세법상 부채를 기초로 보고, 맞죠? 만약에 내가 설정 전 세법상 부채를 구한다라고 하면, 장부상 부채도 설정 전, 유보도 설정 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든 부채든 시점이 동일해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누적이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 시점 동일, 그 다음에 누적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까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시죠. 요거. 자, 보세요. 뭐냐면, 아까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 아까, 우리가, 아이고, 어디 갔어요? 요거. 아이고.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 아까 이거였어요. 뭐냐면, 아까, 장부상, 단기말 추계, 장부상이래. 우리가 단기말 추계액이 200원이었어요. 맞죠? 아까 단기말 추계액이 200원이고, 2,000원이었나? 2,000원이고,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이었어요. 맞죠? 추계액이 1,000원. 맞죠? 아까 사례에서. 그러면 장부 같은 경우에는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600원 있는 거잖아요. 설정전 잔액, 장부는. 그럼 설정전 잔액이 600원인데, 장부는 추계액의 100%가 다 부채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적으면 적지 마세요. 그럼 단기에 회사가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추계액의 100%? 맞죠? 근데 이미 설정 전잔에 600원 있으니까 1,400원을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퇴충 1,400, 사변의 비용 1,400 이렇게 설정하겠죠? 근데 세법은 추계액에 일단 요거 지급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급했을 때 퇴충 50원밖에 없으니까 50원 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셈좀 나눴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하는데 세법상은 추계액의 빵 퍼센트를 외부 적립 없는 퇴충으로 인정하잖아요. 빵 프로. 근데 지금 설정 전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퇴충. 세법상 없죠. 기초에 50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50 감소했으니까 설정전 잔액은 없어요. 없으니까 0이지 0. 그렇죠? 세법은 설정 잔액 없다라는 뜻. 그렇죠? 그럼 이때 어떻게 쓸 거냐면 송금, 불산이, 대충 1,400 가산 조정인데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요거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자, 그랬을 때 이게 왜 어렵냐면은 시험에서는 자 들어보세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다 주냐면 장부상 숫자는 줘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례에서 장부상 숫자
숫자는 분계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문구로 줄 수도 있고 T계정으로 줘요. 그렇죠? 세 가지로 줘요. 장부상은 뭐 기초 퇴충이 1,000원이다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년도까지 설정한 분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T계정으로 기초 퇴충을 말로 주는 게 T계정으로 주는 거예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장부상 숫자는 줘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세법상 숫자는 하나도 안 줍니다.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안 주고 세무조정도 단기권 안 줍니다. 과거만 줘요. 그러니까 이 장부상 숫자와 과거의 세무조정을 가지고 세법상 숫자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승질나죠?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내겠죠. 없으면 낼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세법상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세법상 숫자를 구하면 머리가 터지고 여기를 그만두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 그냥 요 세무조정 다 있고 그 다음에 세법상 숫자 다 있는 걸로 세법상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처럼 요 세법상 숫자와 단기의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볼게요. 자, 여기요. 자, 방금 어떻게 됐었냐면 장부상 기초대충은 1,000원이었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장부상 기초대충은 1,000원.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설정 전 장부상 퇴충 잔액은 600원. 맞죠? 600원. 설정 전 잔액이요. 600원. 맞죠? 600원에다가 1,400을 설정했으니까 퇴충의 기말 잔액은 2,000원.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세법이요. 자, 세법상 기초퇴충은 요 사례에서 50원이었죠? 맞죠? 50원. 기초퇴충 50원이고, 근데 우리가 지급할 때 퇴충 다 깠으니까 설정 전, 할게요. 여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기초의 세법상 퇴충 잔액이 5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이오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기초에다가 지급을 뺀 게 설정전 잔액이라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법상 퇴충이 0이다라는 건 설정전 잔액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정전 세법상 퇴충 잔액이 0. 자, 그 다음에 세법은 아까 설정액이 얼마가 됐냐면 0이었잖아요. 0이니까 여기 설정액이 0. 그럼 우리가 아까 설정 전 잔액에다가 인데 세법상 퇴충의 설정액이 0이면 기말 잔액은 0. 그렇죠? 기말 잔액이 0.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법상 기말 퇴충 잔액이 0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안 준다고요. 안 줘요. 자,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장부 쪽 해석해보면 장부도 기초 설정전 기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장부상 기초 퇴충은 얼마? 장부상 1,000? 이게 장부상 기초 퇴충. 기초 장부상 퇴충.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게 기초 퇴충의 유보잔액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초 퇴충의 유보잔액이에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주게 돼. 이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얘랑 얘는 던져준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 세법상 퇴충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뭐가 와야 되냐면 지금 사례에서 기초가 와야 되잖아요.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초 세법상 퇴충을 구하려면 장부도 기초 퇴충이 돼야 되겠죠. 장부상 기초 퇴충 잔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장부상 기초 퇴충 잔액 얼마예요? 1,000. 그럼 여기도 당연히 는 기초 장부상 퇴충. 맞죠? 그럼 지금 얘가 1,000이잖아, 1,000.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 유보도 기초 퇴충의 유보 잔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보 잔액도 기초 퇴충의 유보 잔액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초 퇴충의 유보 잔액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기초 퇴충의 유보가 950이잖아요. 맞죠? 그럼 950. 그러면 여기 1000에서 빼기 950 하면 5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 예, 세법상 퇴충 잔액 50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기초 장부상 퇴충에서 기초 퇴충의 유보 잔액을 빼면 기초 세법상 퇴충 잔액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000 빼기 950 나오잖아. 이거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제일 어렵게 내면 기초도 구하게끔 해버려요. 되시겠어요? 자,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 다시 지우고, 여기다 계속 써볼게요, 여러분들. 써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설정 전 세법상 퇴충 잔액 0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정 전 세법상 퇴충.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장부도 설정 전 장부상 퇴충. 장부상 설정 전 퇴충에다가 퇴충의 유보도 우리가 설정 전 퇴충의 유보가 돼야 되겠죠. 되셔요? 그럼 지금 장부상 설정 전 퇴충 잔액 얼마? 장부의 설정 전 퇴충 600. 기초에 1000 있었고 지급할 때 400 감소했으니까 설정 전 장부상 퇴충 잔액은 600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설정 전 되세요? 그럼 유보도 마찬가지로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야 이게 뭐가 되냐면 유보의 설정 전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보시면 우리가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950이었어요. 그랬다가 지급할 때 퇴충의 유보가 추인됐잖아요. 350이. 추인됐죠. 그럼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950 있었는데 마이너스 유보로 350 추인됐죠. 그러면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은 얼마 있는 거예요? 950에 플러스 유보 950이 350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됐으니까 600만 남아있는 거 600만. 그렇죠. 그럼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이 60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설정 전 세법상 퇴충 0이잖아요. 0, 0, 0. 그러면 지금 장부상 설정 전 퇴충 얼마예요? 600. 맞죠? 이거. 그 다음에 퇴충의 설정 전 유보 얼마? 600. 빼면 세법상 설정 전 퇴충 잔액 0 나와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오케이? 네. 자, 이제 기말 세법상 퇴충 해볼게요. 기말 세법상 퇴충. 그럼 우리가 기말이니까 장부도 기말, 퇴충의 유보도 기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장부상 기말 퇴충 잔액 얼마? 설정 전에 600 있었고 설정을 1400 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상 기말 퇴충 잔액은 2,000원. 2,000원. 그렇죠? 왜냐면 추계입 자체가 기말 잔액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기말의 장부상 퇴충의 잔액이 2,000원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이 유보도 기말 퇴충의 유보 잔액, 단기말 퇴충의 유보 잔액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이 600이었어요. 근데 설정할 때 다시 퇴충의 1400 유보 나왔죠. 그러면 설정 전 퇴충 유보 잔액 600인데 설정할 때 퇴충의 유보 잔액 유보가 1400 나왔잖아요. 그럼 플러스 유보가 600에서 플러스 유보가 1400 쌓였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말에 퇴충의 유보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00에서 다시 1,400 늘었으니까 여기서 느끼게 유보도 누적이네. 이렇게 자산부채 차이니까 유보도 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600, 유보 600, 유보 1400이 누적으로 2000이 쌓여야지 이제. 맞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기말 퇴충의 유보 잔액이 2000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세법상 기말퇴충이죠. 그럼 당연히 장부도 기말퇴충 2000, 여기에다가 기말퇴충의 유보 2000 빼면 되잖아요. 2000에서 2000을 빼면 0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줄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세법상 숫자랑 세무 조정을 다 보면서 하긴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식부기를 할 때, 복식부기. 맞죠? 그래서 복식부기로 하면 일단은 이해는 그나마 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맞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단식부기로 할 거예요. 단식부기. 단식부기가 뭔지는 곧 설명할 거예요. 자, 보시죠.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장부상 숫자는 어떻게 던져준다라고 했냐면 말로 주거나 분계로 주거나 티계정으로 준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티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티계정이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티계정이라는 건 장부상 숫자죠. 그럼 장부는 여기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기초 퇴충이 1000? 맞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퇴충이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설정하면 퇴충이 증가하고요. 맞죠? 여기. 그래서 퇴충은 우리가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하고요. 그럼 차변이 감소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의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초에 퇴충이 방금 1000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퇴충이 감소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설정을 하게 되면 퇴충을 더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뺀 게 설정전 잔액, 설정전 잔액에다가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 잔액. 그죠? 그래서 T계정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기초 퇴충의 유보가 950 있다는 던져 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 이건 실제 시험처럼. 했죠. 장부상 숫자 주고, 과거의 세무 조정 주고, 세법상 숫자 안 주고. 응?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급 설정은 계정 과목 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증가 감소 사유 준 거예요? 사유죠. 근데 시험에 가끔씩 T 계정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얘를 설정이 아니라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질문. 요거 분계 어떻게 끊어요? 제가 지금 파란색 숫자라는 거 분계 어떻게 끊어요? 퇴직급여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응? 대변?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전기 기억나? 전기? 전기 할 때 이 퇴직급여가 뭐예요? 상대방 계정 과목이 상대방 계정 과목. 즉 뭐냐? 이거예요. 퇴충이 1400 대변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게 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퇴충 1400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계정 과목이 얘예요. 항상 여기 T 계정 안에 있는 놈은 상대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 대변의 상대방 계정 과목, 차변 계정 과목이 돼야지. 그래서 여기에 퇴직급여 1400 이 뜻입니다요.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진짜 해석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빨간색에 보면 여기 지급이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보통 예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건 계정 과목으로 T계정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예금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 항상 위에 있는 요 T계정 위에 있는 놈이 숫자가 차변 대변이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해석하면 대충 위에 있는 놈이 차변의 숫자가 400원 있고 그럼 상대방이 지금 대변이잖아요. 대변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전기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꼭 T 계정 안에 있는 애는 상대방 계정 과목이고
항상 위 T계정 위에 있는 요 계정 과목이 숫자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예요. 아셨죠? 요거?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빨리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도 냅니다. 그러니까 증가랑 감소 사유로 내면 여러분이 잘 하시는데 이렇게 상대방 계정 과목을 던져주면 해석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되시겠어요?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단식 부기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요 세법상 기초대충 50원 구할 때 좀 짜증나게 구했잖아요. 맞죠? 이거를 빨리 하겠다라는 거. 어떻게 빨리 하냐면 단식 보기가 이거예요. 보시면 이거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식 보기라는 거 그냥 숫자만 넣는 거, 숫자만. 차변 대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세법상 퇴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상 퇴충을 구하려면 장부상 퇴충에다가 퇴충의 유보는 뺀다라고 했죠. 아까 세법상 퇴충, 세법상 부채를 구하려면 장부상 부채에다가 부채 유보는 뺀다면서요, 방금.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법상 기초를 구하려면 장부도 기초, 퇴충의 유보도 기초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T 계정을 보고 장부상 기초 퇴충 구할 수 있어요? 얼마? 1000. 장부상 기초 퇴충 1000이니까 세법상 기초 구하려면 여기도 장부가 기초가 와야 돼요. 1000, 주자에 1000, 여기 있죠, 1000. 맞죠? 그리고 이 퇴충의 유보도 세법상 기초 구하려면 퇴충의 유보도 기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에 퇴충의 유보 있어요? 여기 있죠, 950. 맞죠? 950. 이렇게 해서 빼면 세법상 기초 퇴충 50을 더 빨리 구해줘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이렇게. 이게 더 훨씬 빠르다. 아까 했던 것보다 우리는 분계를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짓이에요. 가능한 짓이래.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자, 근데 우리가 가장 좀 어려운 게 요 설정전 잔액 구하는 거. 설정전 잔액. 우리가 아까 설정전 잔액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서 맞죠?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면 설정전 잔액이 나오고 거기에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 잔액 나온다. 이건 꼭 외워주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동네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음.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아까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법상 기초 퇴충이 50원인 거죠. 그럼 아까 세법상 기초 퇴충이다라는 건 전년도까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5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은 게 퇴충이잖아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기초라는 건 전년도 말이에요. 그럼 전년도까지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송금으로 50원 미리 인정받았다라는 뜻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맞죠? 근데 지금 퇴직금 얼마 나갔어요? 400. 기초 퇴충 50을 초과해서 350이 더 나갔잖아요. 350이 더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 50이 기초 퇴충 50이다라는 게 전년도까지 외부 적립하지 않더라도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게 50원인데 이 중에서 400원을 줬다고? 그러면 350을 더 줬잖아. 그럼 더 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350을 더 주면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에서 50원 나간 거고 어디 갔어?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에서 50원이 나간 거고 나머지 350원은 미리 송금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서 나갔겠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퇴충은 외부 적립 없어도 미리 송금 인정되는 부채잖아요. 맞죠? 그럼 전년도까지 미리 송금으로 50원 인정받았으면 400원 퇴직금 나갔죠? 나갔을 때 50원 나간 건 미리 송금해서 송금받은 금에서 나간 거니까 얘는 송금되면 안 되는 거지만 나머지 350원은 미리 송금받지 못한 금액에서 나간 거니까 이건 추인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기초대충의 유보가 950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채의 유보 있죠? 부채에 유보가 있다라는 건 요거는 장부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가 많은 거 적은 거.
헷갈리죠? 자, 여러분들 항상 초심자 입장에서 그냥 자산부터 생각하시고. 자, 자산의 유보면 세법이 많아요, 저거. 자산의 유보면. 자산의 유보면 세법이 많아요, 저거요, 자산이. 저거요? 그러지 마. 여러분, 자산의 플러스 유보는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부채 유보는 적은 거. 야매, 이건 정말 야매고. 적은 거? 그러면 부채 유보가 950이다라고 태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 유보가 950이다라는 건 세법상 부채가 장부상 부채보다 950이 적은 거예요. 그 말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 950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950 있으니까 이제 퇴직금을 기초 퇴충을 초과해서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950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송금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950 있으니까 여기에서 350이 더 나갔다라는 건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추인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법상 지급할 때 퇴충의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다 요거예요. 자, 그럼 화면 보시면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럼 이제 설정 전 세법상 퇴충잔액 구해볼게요. 설정 전 세법상 퇴충잔액. 자, 여기도 퇴충. 우리가 설정 전 잔액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면 설정 전 잔액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퇴충의 기초 잔액은 1,000원이잖아요. 1,000? 이렇게? 그죠? 1,000?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장부상 퇴충이 감소하잖아요. 지급할 때. 400 감소. 이렇게 해서 장부상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600이었잖아요. 이걸로 보더라도. 600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예. 우리는 세법상 숫자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한두 곳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퇴충의 유보가 기초의 퇴충의 유보 있어요? 여기 있죠. 기초의 퇴충의 950.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여기. 지급할 때 퇴충의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가 350 추인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유보 자리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적을 때는 마이너스 적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950의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있었는데 350이 추인됐으니까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은 600이다. 아까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 600이었잖아요. 아까. 맞죠? 그럼 여기에서 그럼 여기 설정 전 장부상 퇴충 잔액 600에서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잔액 600을 빼면 세법상 퇴충의 설정 전 잔액 0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그럼 여러분 나중에 0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세우시면 추천. 좀 이따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같이 문제 풀면서. 네, 여기까지가 연충을 하기 위해서 퇴충을 한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말 문제 좀, 여러분, 죄송. 요거 하고 쉴게요. 이건 말 문제. 뭐냐. 갑자기 여기를 왜 지금 하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주면 퇴충하고 상계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는 퇴직금 주면 어떤 퇴직으로 주든 무조건 비용 처리하잖아요. 물론 퇴충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무조건 비용 처리하죠. 맞죠? 근데 세법은 반드시 뭐냐면 현실적 퇴직이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비현실적 퇴직이면 이때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실질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회계는 그냥 퇴사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회계는 비용. 세법은 그게 정말 퇴직이야? 여러분들 뭔 소리예요? 정말 퇴직이라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화면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사용인이 직원이죠.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승진하신 거죠, 부장님이. 자, 부장님이 승진을 하셨어요. 그럼 부장님이 승진을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퇴직금을 임원이 잘렸을 때, 부장님이 임원 됐어요? 부장님이 임원 됐는데, 다시 아, 부장님이 임원 됐는데, 나중에 퇴직금은 실제로 부장님이 임원돼서 임원에서 잘렸을 때 퇴직금을 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퇴직금이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많이 나가요. 왜 많이 나가냐면, 임원일 때 급여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속기간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래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장님이 임원으로 승진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퇴직금을 부장님일 때 퇴직금을 줘버려요. 맞죠? 줘. 왜냐면 부장님일 때는 임원일 때보다는 급여가 낮잖아요. 맞죠? 줘. 맞죠? 그랬다가 다시 임원 4년 동안 했다가 잘렸어. 그러면 이제 임원 4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임원일 때 근속연수 4년에 대한 퇴직금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직원일 때 한 번 주고 그 승진하기 전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임원 잘렸을 때 한 번 더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퇴직금 절약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임원 잘렸을 때 한 방에 주면 근속연수 부장님일 때 근속기간이랑 임원일 때 근속기간 합쳐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건 현실적 퇴직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장님일 때 퇴직금 준 거. 이해되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자 임원이 연임됐대요. 임원이 연임됐다라는 건 원래는 그냥 직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회사가 임원이 연임되기 전에 퇴직금 미리 줘버렸대요. 퇴직금을 미리 줬대.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는 부장님일 때 월급이랑 임원일 때 월급이랑 다르지만 임원이 연임되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맞죠? 똑같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우리가 그냥 직급의 연장선상이니까 현실적인 퇴직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임원이 연임되기 전에 퇴직금 줬대요? 그럼 퇴직금 주면 왠지 송금불사님 상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송금불사님 유보예요. 왠지 상여 같잖아. 유보다라는 거예요. 유보다라는 건 언젠가는 네, 추인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임원이 연임이 됐어요. 연임되고 나중에 잘렸대. 실제 진짜 잘렸대요. 맞죠? 잘렸을 때 퇴직금 주는 건 정상적인 퇴직금이에요? 정상적인 퇴직금 아니에요? 정말 잘렸을 때 받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퇴직금을 받았죠. 받았으면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는 어차피 임원에서 정말 잘렸을 때는 받아야 될 퇴직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언젠가 나중에 추인돼야 돼요, 반드시. 추인돼야 되는데 상여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퇴직금을 줬어요. 퇴사 정말 했었을 때. 줬는데 그걸 상여로 해버리면 추인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줄 퇴직금이니까 나중에 실제 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돼서 퇴직금 줬을 때 그때 추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사님 유보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봐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나중에 좀 이따 오후에 할 거예요. 오후에. 예, 오후에 하다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제재하는 동네가 한 3동네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할 건데 이거 특수관계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미리 쓸까? 우리가 세법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뭐냐면 이게 특수관계자 있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 연임됐을 때 있죠. 임원이 연임되기 전에 퇴직금 준 거 있잖아요. 맞죠? 임원이 연임되기 전에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 퇴직금 준 거는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줘야 될 퇴직금 맞죠? 잘렸을 때. 맞죠? 그럼 나중에 정말로 줘야 될 퇴직금을 미리 빌려준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원 연임 됐을 때 준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때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돈 미리 빌려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받을 돈 맞거든. 맞죠? 그걸 미리 땡겨서 준 거다. 빌려준 거다라고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쉴 건데 잘 보세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